자, 여기가 바로 이 주인공이 있는 방의 입구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방 저쪽 안쪽에 이 보좌하는 인물들에 둘러싸여서 아주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문제의 묵서명은 이 방 바깥쪽, 저 위쪽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셋의 관계풀이가 이 무덤의 주인을 찾는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서명에 밝혀진 동수가 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 저 안에 앉아있는 주인공이거나가 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데, 자, 이 묵서명이 저 주인공의 것이라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묵서명에 밝혀진 동수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이 묵서명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 이 무덤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모셨던 이 동수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묵서명에 쓰여진 동수라는 인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초 고구려는 활발한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요동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이때 북중국 지역을 넣고 고구려와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던 나라는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전현. 이 무렵 전현의 수도 용성에선 큰 사건이 일어난다. 왕위 승계를 둘러싸고 선비족 모용씨 형제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단의 무리들이 고구려로 망명을 한다. 고구려는 적대국인 선비족의 망명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자치통감은 이 사건을 자세히 적고 있다. 모용유, 모용치, 곽충 등이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동수와 곽충만은 고구려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자치통감에 나오는 동수와 안악 3호분의 동수는 동일 인물일까? 결국 그들이 그 내란에서 패한 동수가 고구려로 망명해 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서기 336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사서에서도 동수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357년에 바로 그 황해도 안악에서 그 동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지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묵서명에 나타난 동수와 자치통감의 동수는 동일 인물로 선비족 출신의 망명객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 안악 3호부는 바로 그 망명객 동수의 묘란 것이다. 이것은 그 묘지문이 분명합니다. 이 주인공의 주변에 그 묘지문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묘지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좀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묘지문은 무덤 안에 어느 곳에 있다고 하여도 그 성격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무덤 안에 무덤의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묘지문을 기록을 해서 써놓은 예는 하나도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묘지명과 함께 안악 3호분의 전체 구조도 중국식과 유사하다고 한다. 좌우대칭으로 여러 개의 방을 갖추고 기둥이 있고 벽화가 그려진 점들이 한나라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중국 양식이란 것이다. 안악 3호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공석구 교수. 안악 3호분의 주인이 중국인 망명객 동수란 근거로 또한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을 든다. 안악 3호분의 각 인물들 옆엔 붉은 글씨로 관직명이 적혀 있다.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게도 일일이 관직명을 적어두고 있다.
공석구 교수는 바로 이 관직을 중국의 관직책을 적고 있는 진서 직관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안악 삼호분의 주인이 동수임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저 관직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사, 문화배, 기실, 소사가 있고 또 문 밖에서 이들을 지키는 그 문지기격인 수문장격인 장하독이라고 하는 인물이 좌우에 있습니다. 결국 이들 관직들은 각각 그 랭킹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공무원이 1급에서 9급까지 있듯이 중국에서도 이들 관직은 각각 그 관직이 가지는 랭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관직을 그 랭킹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위상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인물인지 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선 이 장하독 위에 있는 동수라고 하는 인물의 그 묘지명을 분석을 해보면은 동수의 관직은 장군이고 태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하독이죠. 이것은 그 랭킹 관계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장하독과 동수는 동일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높습니까? 이게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동일이 아니라면은 결국 이 동수의 묘지문은 이 안에 있는 그 주인공의 묘지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묵서명에 나타난 동수의 관직 태수는 장하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방 안에 있는 주인공을 가리키는 것이고 곧 이 무덤의 주인이 동수란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공과 보좌하는 인물들과의 관직 관계는 어떨까? 결국 이 주인공이 태수라고 가정을 할 때 이들 기실, 소사, 성사, 문화배, 장하독과 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중국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태수가 이들을 속관으로 줄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그 동수의 묘지문이 바로 이 안악사모분 주인공의 그 묘지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안악 삼호분의 관직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화려한 무덤의 주인은 바로 묵서명에 나타난 대로 중국인 망명객 동수란 것이다. 무덤의 주인인 이 사람은 동수다. 이것은 일본, 중국, 그리고 남한 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북한 학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 학자들은 일관되게 이 무덤의 주인은 동수가 아니라 고구려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학자들이 이 무덤의 주인이 고구려 왕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저 위에 쓰여져 있는 묵서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묵서명이 쓰여 있는 저 위치가 이 무덤의 묘지명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다는 것입니다. 저 묵서명이 이 무덤 주인공의 이 묘지명이라면 무덤 가운데서 가장 반듯한 자리에 격식을 갖추어서 써넣는 것이 상식인데 더군다나 이 주인공 근처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하필 그것도 바깥쪽에 장하덕이라는 인물의 머리 위에 써두었냐는 것입니다.